윤창호법 무죄. 이건 뭡니까, 홍 기자? 사건 설명드리면 정말 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많은 고민이 드실 겁니다. 지금 다른 가족 여러분도 언제적 사건인지 지금 오늘 사건들이 현실감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복불복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사건, 그러니까 음주운전 이후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난해 9월 대전에서 있었는데요. 당시에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래서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경찰의 정황 보고서에 나옵니다. 언행이 부정확했고 당시에 보행도 비틀거렸으며 혈색도 붉었다. 이렇게 기록까지 남아서 재판까지 넘겨지는 사건이 됐어요. 일단 운전자가 과거에도 벌금형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실무상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원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라는 게 음주운전이어도 그 경우 그냥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우리가 말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형만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 되면 실무상 이 경우는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봐서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로 죄가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마련할 때 어디를 마련하는 어떤 기준으로 따르냐 수사기관에서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의 실무례로 따르면 당연히 소위 말한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상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살인죄와 거의 근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되는데 당연히 검찰에선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1심 재판부는 이거 윤창호법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이 아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를 한 건 맞다고 봤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은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거죠. 재판부는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는 일단 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충분히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판단한 건데 또 다른 수사 보고를 보면은 부축 없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다. 경찰서로 가는 동안 뭐 이런 문구도 있었고 음주 측정 사진을 보더라도 일단 만취해서 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적용된 법조를 다르게 적용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이 사고 경위를 설명한 만큼 일단 운전했던 당시에 뭐 인사불상이라거나 아예 정신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 조항을 바꿔서 적용했던 겁니다. 자, 지금 재판부 판결문에도 보면은 음주 측정 사진을 봤더니 이 피고인 눈빛이 선명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윤창호법은 무죄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윤창호법 적용 기준을 실무상으로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가 아니면 그 이하인가로 기준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대부분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넘었잖아요. 그런데 법 규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돼요. 여기에 수치가 있나요? 없죠. 몇 이상이면 위험운전치사상 이런 게 없어요. 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 가지고 판단하도록 법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재판부는 이걸 수치로 판단할 게 아니고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냐 이런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운전할 때 상태가 어땠는가. 근데 우리 보면 뭐 경찰 정황 보고서 보면은 뭐 혈색이 붉었네, 뭐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정도로 보인다 이런 거였는데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를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라는 거예요. 입증을. 그 입증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눈빛도 보니까 흔들림도 없고 뚜렷해 보이고 그리고 부축도 많이 안 받고 잘 걸어다닐 정도가 되면 이것만 가지고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판사님이 혹시 지금 음주 판결을 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사진만 보고 눈빛이 살아있다. 이건 뭐 거의 판결이 궁예 수준 아니냐. 지금 막 이러시세요. 어? 근데 사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이 판결을 보고 좀 아까 좀 웃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법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규정 자체가 법규 자체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돼 있으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뭐예요? 예? 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걸 어떻게 뭐로 규정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법규의 해석이 애매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1심에서. 그래서 저는 아이, 그래도- 저 규정 자체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식선에서 좀 판단을 해야지. 그런 뭐 수치가 법조항에 없다고 해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승희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음주운전은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입장이고 사람이 앞서 사망했는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전력만 몇 번 있다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동감하는 게 죄명 자체가 위험 운전 치사상이에요. 음주 운전 치사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고 그 위험한 운전이라는 거는 결국 그 음주로 인해서 운전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0번 정도 다른 데 기고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 입증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어느 정도가 운전이 곤란할 정도인지 입증이 안 돼서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경찰이 제일 처음에 적는 걸 실황조사서라 그러거든요. 그 실황조사서에 좀 더 어목하고 꼼꼼하고 모든 내용을 다 적어놔야지 이게 첫 번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경찰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얼굴도 붉고 그다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이 비틀거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는 적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0.08이라는 거는 면허 취소잖아요. 취소는 운전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적어도 0.08이 넘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성요건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오히려 반대편에서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그걸 좀 조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유족들은 판결이 이게 뭐냐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린 상태고, 자, 변호사님 그러면 네. 짧게 말이죠. 2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2심에서는 이 좀 바뀔 수 있습니까, 이거?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실무상도 그렇고 재판실무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면허 취소 수치가 넘으면 위험운전치사상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히려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규정 해석의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해서 만든 게 이거잖아요. 그걸 조금 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국회 또 몫이 아닌가. 오늘 국회 몫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